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맥스 할로웨이와 그 다음에 일리아 토프리아가 UFC 308에서 메인 이벤트 패더급 타이틀 매치로다가 이제 오피셜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다치지 않는 이상은 경기가 이제 빠그러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가성사여가지고 이제 UFC 몇에서 뛰냐 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거가 이제 조율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둘이서는 이제 논쟁이 많았죠. 얘가 빼고 있다, 또 토프리아는 또 할로웨이가 빼고 있다 이러면서 좀 서로를 이제 떠밀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뺄 수 없이 아예 오피셜로 딱 이제 매듭이 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부다비에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토프리아는 제가 알기로는 아부다비에서 좀 하기를 바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토프리아가 지금 지내는 곳 지역하고 시차가, 2시간 정도밖에 안 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로웨이는 좀 이제 아부다비에서 하게 되면 좀 꺼려 했었고, 왜냐면 자기가 지금 훈련하고 머물고 있는 곳에서는 좀 시차가 나고, 그래서 이런 시차가 좀 선수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예전에는 스폰서십이라든지 하고 또 UFC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영향력이 부족했었을 때는 나라에서 뭐 어떤 작든 크든 기업에서 밀어주는 곳이 없었어요. 많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메리트가 없다 보니. 그랬는데 지금은 선수들이 이제 많이 틀려져서 뭐 자비를 많이 쓰든 좀 더 물질적으로 희생을 하든 경기가 잡히면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잡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한국에서 한 일주일 남겨놓고 뭐 3일 남겨놓고 부랴부랴 가가지고 거기서 뭐 시차도 못 맞은 상태에서 힘들게 경기를 했었어요. 컨디션도 안 맞춰진 상태에서. 예. 그냥 환경에 맞춰서 UFC에서 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체적인 것들로 그냥 뛰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 선수들이 많이 노하우라든지 하고 UFC에 뻗어 있는 한국 선수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쌓인 어떤 상급 노하우들을 서로 선수들한테 공유가 돼서 그런지, 예를 들어 경기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미리 한 달이나 거의 최소 이제 한 달이나 3주 전에는 가서 시차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에 미리 적응을 해가지고 아예 컨디션을 좀 차이가 없게, 한국에서 뛰는 컨디션에 차이가 없게 이제 만들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UFC 뛸 때는 이거는 이제 대조되는 부분인데, 뭐 얘네 김동현 선수 뛸 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작은 김동현 선수 뛸 때, 김동현 선수 원투 뛸 때, 그때 보면은 진짜 선수들 막 그 세컨으로 막 한두 명 가요. 최대 뭐 진짜 막 한 명 가거나 두 명 가거나 이랬는데 지금 거의 이제 무리로 다니잖아요. 막 5, 6명, 뭐 많게는 한 7, 8명씩 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많으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뭐 감량하고 할 때 옆에서 진짜 뭐 수발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쪽으로 뭐 이제 수발도 많이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냥 어시스트를 엄청 해주는 거죠. 막 수건으로 덮어주고 또 밥 해주고, 예.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자고 먹고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또 뭐 컨디셔닝적인 부분, 또 마사지 같은 것도 뭐 해주는 선수지만, 이제 선수가 시합이 없을 때 이 선수를 위해서 이제 백업을 해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무리로 크루로 이제 다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대조되더라. 예전에 김동현 선수 경기 다닐 때 양 감독님 막 혼자 대동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세컨 없이 경기 뛴 적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열악했던 UFC 원로 선수들보다는 지금 선수들이 많이 나아졌고 노하우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요즘은 경기가 잡히면은 이정용 선수 같은 경우도 아예 미국 넘어가가지고 시차 적응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거기에 어떤 환경이나 문화나 날씨나 이런 것들 다 적응한 상태에서 좀 이제 그런 쪽의 컨디션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 요소들을 다 잡고 가잖아요. 박준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맥스가 좀 이제 불리한 어떤 부분이지 않나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과 마테체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과 단칼에 대한 대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단칼이 너무 약해요. 토프리아는 진짜 한 방 스치면 가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토프리아는 진짜 스페인계 조지아계 타이슨이라고. 그래서 제가 스치면 가기 때문에 그 한 방 한 방을 잘 이제 회피하거나 잘 흘려야 되거든요. 맥스 할로웨이는. 근데 맥스 할로웨이는 거리가 길고 토프리아보다는 사이즈가 좁기 때문에 창으로 이제 작은 빈도로 많이 쑤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삼지창인 거죠. 그리고 토프리아는 무기로 비교하자면 마테체가 되겠다. 마테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훅 그립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훅 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걸리면은 썰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강력한 느낌이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근데 뭐 이제 해외 여론이라든지 우리나라 여론이라든지 토프리아가 이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둘 다 제가 볼 때는 다운을 한 번도 안 당했던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번 경기 때 누구 하나는 진짜 다운당할 것 같아요. 누구 하나는 쓰러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둘이 화끈하게 경기할 것 같고, 무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웨이는 진짜 아웃복싱을, 볼카노프스키도 아까 제가 전에도 컨텐츠에서 이야기했지만, 초반 라운드 때 아웃복싱으로 토프리아를 잘 묶어뒀었잖아요. 근데 후반 라운드 때 확 좁혀지는 그 폭발력으로 나온 스텝으로 거기서 한번 딱 진짜 트랩에 걸리니까는 끝나버렸잖아요. 할로웨이도 같은 양상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볼륨 펀치로 자기 때릴 거 때리고 빠질 거 쫙쫙쫙 빠져주고 할 텐데,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은 그 중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프리아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하고 또 순간 거리를 좁히는 이런 폭발력이나 스피드가 너무 좋고, 자세가 우선 진짜 돌격형으로 또 탄탄한 가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맞아도 흘리진 않고 회피는 안 해요. 토프리아가 보면은 약간 이런 그런 스탠스가, 근데 그냥 맞는데 뭔가 덜 아프게 맞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맞을 때를 이용해서 맞고 타이밍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다른 선수들보다 좀 유별난 것 같아요. 빠르고 또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좋고 카운터가 너무 좋고. 그래서 토프리아는 제 생각에는 볼카노프스키 전처럼 많은 가짜를 안 내고 그냥 자기가 그냥 맹수처럼 기회를 엿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가드 탄탄하게 받고, 로우킥 있으면 그냥 받아내고, 그 다음에 펀치 있으면은 가드로 그냥 이렇게 받아내고 하면서 데미지를 그런 식으로 최소화하고, 얘가 막 위빙이나 이런 걸로 피하진 않거든요. 그런 느낌인데 막 스텝으로 로우킥을 막 빼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힘줘서 그냥 맞아버리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자기 거리 만들고 이제 셋업 깔고 하는 어떤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가 가짜라든지 막 이런 트랩을 계속 걸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의 진짜 플랜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돌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스텝도 많이 안 밟아요. 그러고 있다가 확 튕겨나가가지고 우다다닥 때리거든요. 때릴 때만큼 약간 저본타 데이비스 느낌 나거든요. 막 스텝이나 막 전반적인 어떤 그런 필은 그런 이제 뭐 저본타 데이비스와 거리가 멀지만은, 근데 토프리아가 무서운 거는 볼카노프스키 할 때 레슬링을 안 걸었어요. 레슬링 싸움이 일절 없었어요. 그냥 끝났는데, 맥스 할로웨이가 레슬링에 전 좀 약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프리아 같이 좀 상급 레슬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들고 언제 타이밍 때 쓰냐에 따라서 이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아니 맥스 할로웨이가 넘어지느냐 테이크다운으로 이제 깔리느냐 이런 느낌인데, 레슬링을 섞을지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아니면은 토프리아가 요즘 이제 타격물이 올랐기 때문에 진짜 남자 대 남자로서 싸움을 걸지, 진짜 자기 아니면은 그냥 타격으로만 진짜 빠따로만 승부를 해서 또 너가웃을 시킬지 라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레슬링을 섞게 되면은 맥스 할로웨이가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볼카노프스키가 맥스 할로웨이 잡을 때도 토프리아전하고 대조되게 레슬링을 많이 섞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닥도 많이 쓸었고, 맥스 할로웨이가. 그렇다고 해서 맥스 할로웨이가 디펜스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토프리아나 볼카노프스키 같이 패더급에서 레슬링 기술이라든지 완력이라든지 힘이 좋은 사람한테는 한 번 이상은 테이크다운이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엉덩이를 땅에 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할로웨이는 싸움을 걸면 안 돼요. 저스틴 게이츠 전에 그 여운이 지금도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또 정찬성하고 했었을 때도 싸움을 걸면 상대가 피하지 않아요. 싸움 받아요. 이정용 선수도 상대가 싸움을 걸었는데 받아가지고 다 받다 보니까 너가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결이 틀린 선수거든요. 저스틴 게이츠 전에 정창선 선수하고는 틀려요. 훨씬 빠따가 세고 훨씬 명중률도 좋고 훨씬 견고하고 디테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싸움 걸었다, 이거에 또 도발에 넘어간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때는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로웨이가 이번 경기만큼은 좀 평정심을 유지하고 플랜대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싸움을 걸면 무조건 토프리아가 이긴다라고 봅니다. 하고 근거리에 있었을 때 리치가 긴 사람은 동작이 크고 또 이제 궤적이 크게 그려지기 때문에 파워가 안 실려요. 근데 이제 짧은 사람들은 단거리에 있었을 때는 타이슨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나오는 펀치는 궤적도 짧고 이렇게 숏하게 이렇게 펀치가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 관절이 짧기 때문에 조인트가, 그래서 훨씬 짧은 사람이 근거리에서는 유리하거든요. 하고 또 연발에 엉켜고 설켰을 때 펀치를 내기도 쉽고, 펀치 파워도 근거리에 있었을 때는 파워를 실기도 좋고,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할로웨이가 그냥 진짜 좀 얄밉게 싸움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그래서 진짜 테이크다운이 분명 한 번 이상은 들어올 것 같거든요. 토프리아가. 그리고 싸움을 걸었을 때 그때 진짜 감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완전 공식적으로 돼버렸고 이제 10월 중순에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쫄깃쫄깃하게 됐었고 이제 가을이 이제 기다려지는 어떤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경기를 이제 좀 공유하고 싶고 또 번외로 존 존스를 좀 우둔하는 데이나 화이트의 약간 좀 인터뷰 이런 보이스가 있어가지고 좀 발췌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데이나 화이트는 존 존스가 사고도 많이 치고 물론 관록이나 전적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죠. 그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어떤 선수도 비비지 못할 만큼의 레전더리한 전적을 갖고 있거든요. 패가 없잖아요. 예. 진짜로 수직 엘보우 말고. 근데 지금 수직 엘보우 허용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반칙패 된 거를 이제 뭐 무효 처리된 거를 다시 이제 원점 해준다 안 해준다 뭐 말이 많은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데이나 화이트는 해외 여론이나 이제 우리나라 팬들보다는 그 존 존스를 좀 더 관대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세세하게 데이나 화이트가 이야기했었는데 존 존스하고 미오치치 경기 때문에 아스피날하고 지금 못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미오치치하고 존 존스는 아스피날이 이렇게 핫해지기 전에 이미 경기를 잡혀 있었던 계획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내가 미오치치나 존 존스한테 했던 약속하고는 틀려지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순리대로 얘네 둘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사람하고 아스피날하고 싸우는 게 낫지. 그게 이제 순리적으로 맞다라는 걸 어필하더라고요.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아직도 매듭이 안 지어진 거는 미오치치하고 존 존스하고 중간중간에 일이 많았기 때문에 수년이 흘렀다. 그래서 얘네 둘이가 또 레거시이고 하다 보니 좀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끝나고 이후에 아스피날하고 그 챔피언하고 이제 리얼 타이틀 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또 존 존스가 지금 피퍼피 3위인데 3위 이상의 어떤 이제 가치가 있다. 존 존스는 하면서 존 존스를 계속 우둔하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오치치도 모르겠어요. 미오치치도 어찌됐든 명문상 타이틀전 아니면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여태까지 전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헤비급에서 미오치치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타이틀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불필요한 경기를 안 하고 싶어하는 스탠스인 것 같고 그 미오치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경기 볼륨을 많이 가져가기는 뭐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번 미끄러지기라도 하면은 타이틀전선에 이제 멀어지는 거니까 좀 이제 간소화하게 그냥 기다렸다가 뭐 1년 뻐기면은 타이틀전 주겠다.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 있기 때문에. 아니면 2년 뻐겼다가 훈련하다가 기다리면 타이틀전 주겠다. 약간 이런 통박이 팀 내에서 뭐 플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최대 안 하고 타이틀전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여태까지 이렇게 몇 년이 흐른 것 같거든요. 존 존스는 사건 사고도 있었고 하고 또 존 존스가 경기를 아껴 하고 경기를 또 가리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느낌상으로는. 근데 제 이야기에 있어서 좀 반론을 하자면 데이나 화이트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아스피날이 예를 들어서 경기를 했어봐요. 아스피날은 경기 텀을 없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미오치치하고 아스피날하고 뭐 리얼 챔피언전 해줬어. 존 존스 거 박탈시키고. 그러면 아스피날은 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스피날이 또 미오치치 이겼어. 그러면은 방어전 빨리 할 사람이에요. 예. 얘는 경기를 안 늘려요. 그러니까 막 질질 안 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체급을 정체시키면 안 되거든요. 저는 미오치치나 존 존스 같이. 예.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멈춰있잖아요. 아스피날이 백날 경기하면 뭐예요 지금. 예. 임팩트를 주면 뭐예요. 어차피 챔피언이 안 되는데. 잠정 챔피언을 주는데. 잠정 챔피언이라는 말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없애야 된다니까요. 이거 뭐예요. 하나의 체급에 어떻게 챔피언 벨트가 2개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팬들 속임수인 거죠. 제가 볼 때도 UFC에서 팬들 입막음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팬들도 분별력이 생기고 너무 텀이 뭐 반년 1년이면 기다리겠어. 근데 2년 3년 되는 어떤 텀은 팬들도 지치고 이제는 그 체급에 있어서 인기도도 떨어집니다. 예. 저도 그래서 헤비급 지금 지쳐서 쓰러졌어요. 진짜 폭염 날씨도 덥거니와 너무 경기 안 해지니까는 뭔가 루즈해지고 기다려지는 어떤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놓고 또 빠그러지겠지, 또 빠그러지겠지, 또 빠그러지겠지, 또 연기되겠지 이러면서 기대감이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그럴싸하게 세세하게 명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아스피날은 그래도 예를 들어 아스피날이 챔피언전을 했다라고 해서 타이틀전을 먹었으면은 얘는
그 뭐냐 연애 그래도 2번 이상은 챔피언 방어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순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존 존스가 데뷔를 한다 하면은 챔피언 박탈됐던 대신에 바로 타이틀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좀 그 무적의 아이콘이 필요한가 봐요. 뭐 UFC 내 마케팅의 전략으로서는. 근데 존 존스도 이제 시대가 많이 갔고 하고 또 존 존스도 옛날 같은 임팩트가 많이 없고 옛날에 라이트 헤비에서 뛰었을 때는 마지막 2-3경기를 제외하고는 너무 진짜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한 세수 이상을 내다보는 선수일 정도로 넘사로 이겼잖아요. 엄청난 임팩트로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예. 옛날에 그런 존 존스의 느낌도 없고 또 나이도 많이 먹었고 옛날만큼의 카디오도 안 나오고 볼륨도 안 나오고 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존 존스가 아스피나라고 지금 붙잖아요. 아스피나한테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옛날 존 존스로 보면 안 돼. 존 존스 나이를 먹어가고 뭐 관절이라든지 훈련을 하면서 내구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존 존스 나이가 8-9년생인가요? 적지가 않기 때문에 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고 격투기는 계속 훈련을 한다라고 해서 기량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몸을 깎아가면서 하는 훈련인 거잖아요. 스포츠 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미오치치랑 존 존스랑 경기한다라고 해도 뭔가 그게 오히려 잠정 챔피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이제 많이 김이 식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있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맞다. 추가로 여러분 맞다. 맥스 할로웨이가 이번에 아부다비에서 타이틀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마카체프가 바로 라이트급 타이틀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콜을 했었어요. 그래서 콜이 아예 확정 예약입니다. 확정 예약. 그래서 마카체프는 맥스 할로웨이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하고 또 라이트급에서 여러 번 뛰었던 몇 번 뛰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맥스 할로웨이가 충분히 자기하고 뛸만한 어떤 명분이 된다라고 해서 이 경기를 주시하고 있어요. 마카체프도. 그래서 맥스 할로웨이가 토프디아를 잘 이제 요리해서 이기게 된다면은 뭐 판정이 됐든 KO가 됐든 어째 이기는 건 이기잖아요. 바로 라이트급 타이틀전을 할 수 있는 두 체급을 석권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에 뭔가 뭐라 해야 될까 그 대기 만성형의 맥스 할로웨이의 약간 전개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맥스 할로웨이가 이번에 이긴다면은 마카체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테크트리가 너무 좋은 어떤 구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맥스 할로웨이가 이겼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패더급에서. 그래서 이기고, 그 다음에 라이트급에서 이제 마카체프하고 싸우게 되면은 누가 이길지는 그때 돼서 분위기라든지 느낌을, 저 개인의 어떤 느낌을 느껴봐야겠지만은, 그런 구도는 코너 맥그리거 이후로는 드물거든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명분이. 근데 마카체프가 이렇게 흔쾌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고 보자고요. 네. 이 이야기를 추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카체프가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이제 팩트적인 따놓은 단상인 거죠. 유남쌤. 네. 감사합니다.